네, 한치호의 이슈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한코나님, 한치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소장이에요. 수석위원이에요. 소장님이라고 오늘 좀 부르고 확실하게 싶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 사소한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어 넘어봤는데 네. 어제가 소설이었고 이제 점점 날은 추워지고 있고 네. 이제 대학의 방학도 불과 한 달이 남지 않았어요. 네. 이제 수업이 3, 4주 정도뿐이 남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네네. 세월이 참 빠르죠. 그쵸. 벌써 올해 12월이 가고 제가 증권 납회일이 언제인지 봤더니 12월 29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9일 목요일까지만 아마 경제방송도 하실 것 같고 네네. 언제 쉬는지 잘 기억해둬야 돼. 네, 문앵커. 그래야지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여행 계획도 짜지.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반면에 코인은 24시간 돌아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양 친구들이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가만 보면 그 친구들은 체력이 좋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이 좋아서 공부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범생이들이 하버드 이런 데 유학 가가지고 네. 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걔네들은 밤을 새도 까딱 없어요. 왜? 체력이 튼튼하기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네. 왜 체력을 키워야 될까요? 현명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아니면 현명한 투자와 두 번째로는 늙어서 오래오래 잘 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시대에 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네. 그래서 모셨죠? 누굴 모셨습니까? 네, 그래서 모신 분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형종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형종입니다. 아, 이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100세 시대란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방송에서 얘기하면 뭐하지만 약간 운명론자라서 저도요. 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좀 늦게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대부분의 분들이 오래오래 사신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제 네. 친구도 뭐 며칠 전에 죽었어요. 나이 젊은데 뭐 아이고, 가슴 그러니까. 아프긴 합니다. 네. 뭐 연예인 아빠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참 네.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아.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네. 자, 이 박사님, 그러면 100세 시대의 현명한 노후 준비 뭐 해야 됩니까? 예. 세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씩이나 해야 됩니까? 되게 예, 많은데. 한 가지가 아니라 네. 세 가지입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이 100세까지 살려면 건강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오래 살아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 돈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 수명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자산 수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활동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잠깐만. 건강 수명은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네. 왜냐면 9988 이런 얘기들 많이 예, 하시니까 맞습니다. 9988 얘기 많이 이해됐고 네. 자산 수명. 자산 아 이거 수명. 날려 먹으면 안 돼. 얼마 그렇죠, 전에 중요하죠. 권투 선수 하셨던 박 무슨 선생님께서 네. 은퇴하고 20년 동안 90억인가 날렸다고 아이고.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 아 이것도 진짜 중요해. 네. 반면에 다른 그 권투 챔피언 하셨던 유모 선수님께서는 누님이 보험회사 설계사 하시면서 돈을 잘 모아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후일담을 들은 얘기도 기억나고 네네. 그다음에 사회활동 수명. 자 그럼 이 세 가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먼저 건강 수명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주로 우리나라는 70세 넘으면서 건강 수명이 73세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70세 중반 정도부터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 80, 4, 5세까지 가는데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10%, 즉 10년은 아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강 대책이 4, 50대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50대부터는 건강을 많이 신경 안 쓰고 있죠. 맞아요. 사실 50대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0.5%에서 1%씩 줄어든다고 해요. 활동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또 활동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남성, 여성 모두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 맞아요. 또 여성의 경우는 골다공증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두 개의 대책은 바로 70대, 80대 내가 건강한 삶을 보내는데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하체. 하체. 하체 근육량을 늘려라.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량은 7, 80대 내가 무너지지 않는 어허. 최고의 건강 자산이 된다. 저는 이렇게 어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자산 수명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예를 들면 85세까지 계속 돈을 쓸 수 있는 내 어떤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겠죠. 예. 예, 재산이 어떤 파이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 장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산이 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내가 질병에 걸렸던 아니면 뭐 일을 못하는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도 내 월급처럼 남을 수 있는 그런 연금, 평생 소득을 확보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네. 공무원연금 이런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서 매년 증액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질 자산 가치가 반영이 되는 경우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공적연금을 가장 우선해서 많이 쌓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연금. 공적연금을 좀 많이 해라. 예, 그러니까 최대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 그 국민연금 잘 관리하셔야 돼요. 국민연금 가입하셨다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계속 그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니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제가 건강 수명, 자산 수명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사회활동 수명 이건 뭐예요? 사회활동 수명이란 이제 정년 후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내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는 거죠. 사실 우리가 60세 정년 후에는 이 연락이 안 와요. 사회에서 불러준 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스스로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맞아요. 예, 산에만 갈 것이 아니라 네. 사회에 참여해서 뭐 NPO 활동을 하든지 취미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소득 활동을 하든지 네. 이런 활동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건강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무기를 만드는 네. 것이 저는 중요한 사회 활동 수명을 늘리는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꼽아 주셨잖아요. 예, 예. 건강 수명, 자산 수명, 그리고 사회 활동 대책까지 예.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한테 전화 안 오는 거야? 아하, 전화 많이 이거 못 받으시나요? 하루에 전화 많이 안 와요. 알겠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가 좀 있으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내가 노후 준비 상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표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네.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렇죠. 또 내가 지금부터 뭘 더 보강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먼저 그렇게 하려면 부부간에 노후 내가 원하는 삶 그런 걸 한번 같이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동상이모면 안 되겠죠. 남편은 이거 전원 생활한다는데 맞아요. 부인께서는 이 도시에서 생활한다는데 그럼 두 분이 다른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둘이서 어떻게 살지 어떤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챙겨보고 그거에 대해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러면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그만큼 돈을 얼마나 준비할지 그리고 지금부터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지금부터 준비할지 예를 들면 자격증도 필요하고 맞아요. 때로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도 어떤 미리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여가 활동 준비 없이 그냥 대충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가 활동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돼 있고 부족한 게 뭔지 앞으로 뭘 할지 이 가시화 시킨다면 더 내가 실천력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하, 이 버킷리스트만 만들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체크리스트. 필요한 거야.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건강, 자산, 여가활동 일 분야로 나눠서 지표도 만들고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데 맞아요. 동상이몽이 안 되게. 그럼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어떡하지? 이거 혼자 큰일인데? 사지. 빨리 결혼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급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연인이 많이 그 프로를 참 우승하는 거야. 남자들은 다 자연으로 가고 싶은데 여성분들은 친구도 다 도시에 있는데 이 자연으로 가면 난 뭐하고 먹고 살아. 그러니까. 니 혼자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지. 예, 아하. 그 부부가 같이 공동의 맞아요.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그 성향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 중에는 또 들어보면 신체적 운동과 건강 영양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노인들이 영양실조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골고루 드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자 말씀 다 들어보니까 네. 여가 활동을 하려도 미리미리 취미 활동도 좀 젊었을 때 맞아요. 40대 50대부터 좀 해두셔야지 또 60대 이후에 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노후 준비 근데 우리가 노후 준비하려고 사는 거예요. 나 이거 여기 이제 없는 거 우리 원고에 없는 거 없는 또 하나 거. 질문. 갑자기 질문 드려 죄송한데 아니 우리가 삶이 노후 준비를 해서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후 준비는 먼 미래, 장래, 그죠? 내가 어차피 살아가야 했던 인생 설계 그렇죠, 그죠. 하나의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뭐 장기적으로 내 삶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대비한다면은 좀 계획적인 삶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나의 지금 현실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소확행적인 삶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현실은 그렇죠. 충실히 살면서 그래도 그 와중에도 먼 내 삶의 미래도 챙겨 나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균형적인 삶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균형적인 삶. 아 죄송합니다. 저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 이런 사람들은 이거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계획들 잘 세우셔야 됩니다. 맞아요. 특히 누가 계획 세워야 된다고? 40대, 50대들이 40대, 잘 세우셔야 50대. 되고 20, 30대도 요즘에는 일찍 계획도 세우셔서 맞아요. 빨리 그 은퇴하시려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네.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근데 뭐가 없어? 이게 없어. 예. 이게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노후자금 준비 현명하게 준비해야 돼.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젊은이들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50 뭐 초반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잘리기도 하고 그럼 노후자금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현명한 노후자금 준비가 될까요? 노후자금은 장기간 40년, 심지어는 50년까지 꺼낼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야 되고 안전하게 운영하는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연금에 충실해서 공적연금을 어떻게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그 공적연금에 대한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적연금은 평생토록, 종신토록 물가 상승률에 반영해서 지급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적연금에 개인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혼합하여 어떤 일반 연금저축을 또 최대한 늘리는 방법. 또 하나 있죠. 우리 주택연금이라는 거. 주택연금. 아하. 네,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외에 이제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급적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리는 대책으로 하나의 추가 납입 제도가 있습니다. 오. 내가 공적연금을 좀 붓지 못한 기간이 있어요. 네네네. 그 붓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입을 해갖고 보충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또 임의가입제로라는 것도 있고 또 연금 지금 앞으로 65세부터 받을 예정인데 국민연금은 네. 그것을 연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아 늦게 받는다. 네,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현역에서 적극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좀 연금을 나중에 수령 기간을 늘려서 받는 어떤 대책도 하나의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연금만으로 이제 소득화로 부족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런 어떤 연금 일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연금 이야기 해주셨어요. 연금 이야기 해주셨는데 연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가입더라고. 또 임의 가입이라서 뭐 추가로도 가입도 하시고 여기서 팁 하나 더 있습니다. 이혼하시면 네. 그 20년 이상 되면 그 부인이 재산 분할 거 있어갖고 예를 들어 주부였다면 국민연금 분할해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치사해서 안 해.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신청하세요. 그래서 제 이름이 중간에 치자가 들어가 있어요. 치사해서. 네. 자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정보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악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노후 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드리라는 건데 참 연금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공적연금 뭐 솔직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부터 우리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본인들이 잘 챙기시니까 있는데 지금 공적연금 같은 경우 예를 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잖아요. 지금 사실은 과거에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안 올라갔고 2% 1%였는데 지금은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한은에서 뭐 지금 금리를 막 올리고 막 물가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만 좀 더 들어주시면 안 될까?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왔다 그러는데 사실 2, 3% 물가만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3, 40년이면 내 자산 가치가 거의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 실질적 노후 자산 모아놓은 게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거죠. 어. 그렇다면 그게 바로 뭐냐? 주식하고 부동산입니다. 실물 자산에 투자해 놓는다면은 장기적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20년간 매월 200만 원이 필요하면은 노후자금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 4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걸 65세 시점에 이 4억 8천만 원이 2%의 어떤 물가 상승률로 자산 가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적어도 수익률 5% 정도 나와야지 내 지금 자산 가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자산 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주식하고 부동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험 자산이지만은 그 위험 자산을 이길 수 있는 금융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공적연금 외에도 지금 시대는 그 인플레이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실물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인플레이션 대비책 뭐라고? 어떤 거 말씀하시죠? 잘 들어야지. 인플레이션 정리해주세요. 대비책 지금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동산이나 주식에 네, 장투해라. 맞습니다. 실물 자산에 투자해라. 실물 자산에 장투해라. 장투. 그냥 네. 투자가 아니라 장투. 장기 장투. 투자를 네. 하시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보면 장기 투자하시면 아주 좋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대형주들 배당 잘해주는 주식들 장투하시면 배당을 받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시세에 오르락 내리락에 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별로 없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뭐 수익 나올 수 있는데 장투하시면 되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시고 여기서 이제 코인 말씀 사실 안 하셨는데 코인은 이제 아직까지는 코인의 등락이 워낙 심해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장투하라는 말씀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큰 걸림돌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걸림돌 있을 좀 것 한번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노후 준비 걸릴더라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뭐 자녀에 너무 많이 투자한다. 뭐 아하. 이것은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아. 저는 그거보다는 네. 사람의 어떤 미루는 습성 때문에 미루는 그게- 습성? 예. 오. 예를 들면 현실적인 내 집 주택 마련, 네. 교육비 마련 거기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미래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늘 5년, 10년, 특히 30년 후에 미래의 나의 노후 준비 문제는 늘 뒷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만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데 40대 이제 어느 시점 중반에 오면 60대 이후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 되면 조금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한번 제가 한번 조사하는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네.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냐인지 한번 봤는데 9%밖에 안 돼요. 9%. 예, 스스로 그래 9%가 나는 잘하고 있다. 54%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난 보통이다 하는 사람이 이제 37%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적인 어떤 단기적인 주택 마련 그리고 어떤 그 자녀 교육비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먼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내 노후 준비를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맞아요. 습성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리고요. 또 둘째, 노후 준비의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지나친 낙관주의. 뭐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맞네요. 예, 막연하게 잘 될 것. 어때 그때 되면 뭐 되겠지. 뭐 내 국민연금에서 2, 300 나오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환상에 가까운 어떤 항상.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또 네.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지 한번 자기가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의식주 비용이 얼마가 될지 60세 이후에 그리고 기본 생활비가 얼마가 될지 또 여가 관련비가 얼마가 될지 또 경조사비가 얼마가 나갈지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연금으로 얼마를 앞으로 나올 것인지를 이제 소득을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구나 그런 현실적인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후 준비를 미루는 습관, 지나친 낙관주의 이것을 배제하는 것은 내 은퇴 자금을 강제화시키고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먼저 내 소득의 30% 아니면 40% 무조건 은퇴 중 자금이다. 거기서 인위하고 저축 먼저. 소득의 어떤 소비에 관계없이 저축 먼저 하는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어요. 허스필더라는 연구자가 한 그룹을 모아놓고 네. 아바타를 통해서 미래의 자신이 나이가 들면서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아바타를 본 사람들한테 이제 물었어요. 1,000달러를 주면은 줄 테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당신이 한번 결정해 보라 그러니까 그 미래의 자신의 아바타를 본 사람들이 오히려 은퇴 저금을 저는 늘리겠다고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걸 보면 먼 미래의 일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미룸. 미룸. 이게 좋게 해서 미rum이지 게으름이야. 에? 우리도 맞아요. 보면 그거 네. 있잖아요. 자, 나 1월 1일부터 운동해야지. 1월부터 담배 끊어야지. 1월부터 공부해야지. 하는데 하긴 뭘 해요. 그래, 이런 하루씩 게으름. 또 그렇죠. 하루씩 이런, 미루고 예, 또 이런- 미루고. 이게 사실 나 미름이라고 표현했지만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좀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뭐 허시필드 초콜릿인 것 같은데 초콜릿 마당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의 그 연구 내용에 따르면 네. 이 뭐 아바타를 늙어가는 아바타를 보여줬더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맞아요. 야, 요거 재밌는데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나이 든 모습을 보면 이런 앱을 하나 개발할까 우리가? 그래서 맞아요. 문정은 앵커가 60대 됐을 때, 70대 됐을 때 뭐 이런 모습 보여주면 시집을 빨리 가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노후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렇겠네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네요. 야, 이거 재밌고 낙관주의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낙관주의. 지나친 낙관주의. 잘 되겠지. 근데 여기다 내가 낙관주의에다가 하나 플러스주면 플러스는 스트레스야. 뭐냐면 그 당신이 60세부터 80세까지 돈이 5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월급은 500만 원에 지금 생활비 애들 키우는데 300만 원 쓰는데 못 모으니까 에이 스트레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받지 마시고 네. 지금이라도 또 차곡차곡 조금이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어떻게 하라고요? 장투. 짱투. 장투하시고 안정적인 곳에 저축을 하셔야 된다. 맞아요. 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죠. 제가 이걸 참 보니까 사람들이 참 미루거나 낙관주의로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우리 박사님이 그 전공을 이제 하셨으니까 네. 운동 뭐 저긴 아니시지만 그래도 노후 이런 거에 대한 걸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보험이나 이런 건강 상품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 요즘에 그래서 실손보험, 실손보험도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그 멀리 시골로 가지 말고 네. 병원 가까운 데 사셔야 된다. 그래서 뭐 그래야지 빨리 급할 때 병원 맞아요.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건강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건강에 되면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건강과 관련된 헬스케어 상품도 있을 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단 말이죠. 그런 거 좀 챙겨야 되지 않은가요? 그렇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 수명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 장수의 비결을 연구한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300개의 그런 논문을 연구해봤는데 네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발견됐어요. 잠깐 말씀해 주세요. 죄송한데 박사님이 300개의 논문을 보셨다는 거죠? 제가 아니라 네. 그렇게 연구한 걸 종합해 보니까 300개가 넘더라. 예, 아니 300개 논문이 이제 연구 분석해 봤어요. 분석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장수 비결이 뭔지 이제 파악해 보려고. 그랬더니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이 장수를 결정짓는 70-80% 정도로 결정짓는다. 70-80%.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유전적으로 나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아. 그런 것은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성의 경우는 사회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일하고 그런 활동적인 삶과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수명이 높았어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활동적인 수명이 중요하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가 네. 통계를 보면 40만 4천 원이 나왔어요. 한 달에? 예. 이 한 월 달에? 평균. 네. 65세 이상. 근데 전체 인구 평균 대비해서 3배나 돼요. 3배. 그러니까 60세 이상, 5세 이상부터는 진료비, 네. 병원 치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대책이. 그리고 75세 이상 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때 더 아플 경우가 많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노후를 대비해서 저는 먼저 4대 질병의 위험에 대책이 필요하다. 4대 질병. 4대 질병은 뭐냐? 바로
암, 암, 심내혈관 질환, 질환. 네. 그리고 치매, 네. 네. 그리고 치과 질환. 와. 먼저 암은 50대 이후에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아, 그리고 60대 사망자의 42%가 암으로 지금 네. 사망하고 아. 있는데 네. 이 이 암에 걸리면은 의료비가 많이 들고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가 많습니다. 아하. 이래서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심내혈관 질환은 사망 원인 2위입니다. 2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자주 걸리는데 암에 비해서 의료보험료 부담은 적지만 네. 입원 기간이 깁니다. 아, 그렇겠네요. 기간이구나. 예, 간병비가 이제 아하. 문제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치매는 내 개인 문제로 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맞죠. 내 배우자, 맞죠, 맞죠. 또 가족, 심지어 국가적인 전체에다 타격을 줍니다. 네. 아하. 우리나라 지금 치매 인구가 2025년부터는 100만이 넘을 걸로 예상되는 거예요. 100만이요? 예. 특히 8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에 2명이 치매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아하. 오. 우리 지금 치매로 인해서 지금 자살하는 간병 살인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해외에 가끔 있죠. 뉴스에 자주 나와. 맞아. 예. 맞아. 그만큼 치매에 걸린 우리 부모,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간병 살인이라는 간병 살인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아하. 간병 자살이라는 얘기도 납니다. 간병 때문에. 간병자살. 예, 부모를 예,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리는 아하. 비극적인 일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70대 이후에 먼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건강 대책 그리고 또 보험으로 또 커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보험으로 커버하는 대책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60세의 그렇죠. 정년이 후에는 그렇죠.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 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하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담이 따르는 거죠. 그죠, 특히 그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배속 나이가 들수록 갱신을 해가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네. 그런 어떤 부담이 따르는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그것보다는 이제 정액으로 보험 진단비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비갱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동일한 보험료를 계속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네, 이런 측면에서 보험 적극적으로 내 건강을 관리하는 대책, 활동적인 삶. 세 번째 보험에 커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오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남자들은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삼식이가 되면 삼식이 아시죠? 삼식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삼식이가 되면 그때 또 갑자기 확 늙는다 뭐 이런 말씀 활동을 활동이 하고 없어지니까. 뭔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네요. 이게 남성들은 더 연구를 300개 넘는 논문 연구를 다 검토해 봤더니 남자들은 건강하게 어디 소속돼서 일을 해야지 더 오래 살더라. 그리고 생활 습관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70~80%가 넘더라. 네. 그러니까 술, 담배 좋아하시고 매일 운동 안 하시고 침대하고 한 몸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장수 비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고 유전적인 건 20~30%뿐이 안 된다. 그쵸. 뭐 이런 요인이잖아. 말씀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남자분들은 하셔야 되는데 65세 이상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가 40만 원이 넘는데 월 이것도 월이야. 월이에요. 월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보다는 한 30% 이제 3배가 높다고 하니까 아이고. 근데 사실 만성 질환은 60세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대요. 제가 의사 선생님 먹으면 제 주치의 선생님 상의해 봤는데 네네네네. 어쩔 수 없대요. 그럼 뭐 그렇게 하니까 이거 그래서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4대 병은 암. 아, 그래도 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가 맞아요.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이게 뭐 뇌졸중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심장마비 이런데 이거는 입원이 길어. 그래서 간병비 간병비가 부담. 많이 들어가. 그다음에 치매. 네. 이거는 진짜 심각하죠. 치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정의 여파도 미치고 맞아요. 사회적 여파도 맞아요. 많이 미치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 실종됐다고 가끔 이 핸드폰으로 날라오잖아요 문자. 네, 맞아요. 구로구에 사시는 김아무개님 뭐 복장이 어떤데 현재 치매로 실종됐다고 맞아요. 보시면 발견하시면 신고해달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야 이것도 많이 들 것 같아. 왜냐면 간병병만 아까 간병살인 일본에서 그런 거 아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가끔 보면 암으로 오래
앓고 있는 부인을 뭐 이렇게 하고 맞아. 뭐 본인도 이런 종종 그런 뉴스를 이제 우리 자주 보게 돼요. 네네. 그다음에 치과 질환, 치과 임플란트 질환. 많이 들어. 맞아요. 아, 치과 질환.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 살려면 뭐가 필요해? 자금. 네, 돈이 필요하다. 아하. 그래서 이걸 좀 덜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식생활 습관도 바꾸고 그쵸.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제적인 준비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경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아까 감정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먼저 우린 100세 시대로 우리가 먼저 볼 때 인생 구조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5살 이 시점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취업해서 60세까지 일하고 60세 이후에는 은퇴해서 유유자적한 삶을 보내겠다는 어떤 그런 인생 구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교육 받고 네. 대학 나와서 입사하면 네. 이제는 80세까지 일하는 시대가 됐어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 그렇죠, 그렇죠. 시대가 됐는데 맞죠. 여생은 짧아요. 그걸 갖다가 아까 9988 123이다 그랬는데 그 9988 123 현대적으로 말하면 다단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단계 뭐.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다단계 그게 모델. 다단계 인생. 오케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영국의 린다 그레튼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100세 시대 인생은 20세부터 80세까지 배우고 일하고 즐기고를 반복적인 생활이 될 것이다. 아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2030 세대 대기업에 취직하더라도 5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공부한다 그러고 맞아. 여러 가지 잡을 가진다 그러고. 맞아. 예, 그런 시대고 또 어떻습니까? 60세 정년하고도 3개월, 4개월 쉬다가 다시 재취업해서 일하러 나갑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다단계라 그러는데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지금 어떻게 이제 돈만 가지면 충분하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일본의 미국이나 이 유럽의 은퇴 모델은 이전에는 60세 이후는 소비하는 문화, 모아놓던 것 그런 어떤 은퇴 모델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 사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나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후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이런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은퇴 모델이 됐습니다. 예. 이거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오늘 늦게 오셔갖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좀 네. 시리즈로 2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명하게 노후를 보내는 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해주신 이형종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